내가 김민재야 안 해도 돼요. 1대1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또 웬만해서는 전 개인 레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무조건 하라고 하죠. 우선은 해보라고요. 당당히 요구하셔도 돼요. 너무 솔직했죠? 그게 문제가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전 오래전에 프로 선수를 뛰었던 이윤표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새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축구 선수로 뭐 저희 부모님이라고 아니었을까요? 그때는 뭐 라떼는 뭐 지금이나 더 뭐 그렇죠. 이제 어린 선수들부터 요새 레슨을 네. 레슨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? 뭐 제가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필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웃기고, 그렇다고 하면 저희 장사꾼이네 이러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? 왜냐면은 선수에마다 달라요. 이 친구가 준비된 선수야. 뭐 진짜 뭐 실력이 지금 김민재야. 그럼 뭐 레슨 안 받아도 되죠. 해야 되는 친구들이 꼭 있고,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,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진짜 김민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이다. 그렇다면 안 해도 돼요. 친구들은 오히려 기술 훈련보다는 이제 몸 관리하거나 적응이거나 어떤 전술적인 거, 내가 위치 선정 이런 거는 레슨하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, 그거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보면서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는 게 더 치중해라 말해주고 싶고. 근데 어린 친구, 내가 지금 아직 실력이 부족해,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개인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. 비교하자면은 PD님은 PT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왜 하세요? PT를? 모르기 때문에. 좀 더 정확하게 배우려고 10시간을 할 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1시간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내 시간 대비 비용을 지출해서. 레슨도 그래요. 근데 이거를 받아라 말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, 그럼 일반 분들한테 PT 왜 받으세요? 라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. 레슨도 그냥 하나의 학원이에요. 다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학원인 거죠. 그거의 선택은 또 부모님의 몫인 거고, 이거를 뭐 하라 말하는 그렇다 아니다도 아니고 학원이잖아요. 뭐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, 저는 부족하다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, 내가 김민재야 안 해도 돼요. 그러면 레슨 마지막 질문으로 네. 요즘 개인 레슨을 많이 선호돼요. 네. 개인 레슨과 그룹, 이런 개인 레슨만 받아야 되는지, 네. 개인 레슨과 그룹 장단점의 차이가 뭔지. 저는 둘 다 받아라. 둘 다 받으면 좋다. 뭐 안 배우는 것보다 낫고. 최근에도 한번 개인 레슨 거의 위주로 하다가 일부러 좀 모아봤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호흡을 느껴요. 섹션을 해야겠다, 어떤 타이밍 이런 걸 해야겠다, 볼을 대주는 것도 이런 것도 있겠다 있는데, 1대1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볼에 집중을 해줘요. 이 친구 운동이 되게끔 하려면 저도 볼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. 그럼 이 친구를 못 봐요. 못 보니까 이거 얘를 봐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엔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뭐 개인 레슨 뵙겠지만, 근데 단체 레슨을 하면은 타이밍이 나와요. 이 친구 하고 다음 친구, 이 친구 하면 다음 친구, 그리고 다 같이 하는 타이밍, 뭐 1대1. 제가 지금 1대1을 해줘도 나이 든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또래끼리 같은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 1대1을 해주거나 이거를 해줘야지 저도 보고 이 친구도 볼 수 있거든요. 1대1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같이 해서 좋은 것도 있고 시너지가 있고, 또 친구들끼리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. 혼자서 하면은,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요. 이 친구가 1대1로 했을 때 멘탈적으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. 어린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저는 개인 레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개인 레슨 한 번 할 바에 단체 레슨 2-3번 하라고 말씀드려요. 오히려 볼을 더 많이 만지라고. 그룹 레슨도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섞어라. 뭐 단체 레슨 10번 하고 개인 레슨 한 번 더 해보고, 뭐 2번 하고 이거 8번 해보고, 이런 식으로 좀 섞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시너지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뒤늦게 아이가 너무 선수를 하고 싶어서 시작해보려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언제부터가 늦었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 시대와는 좀 다르고, 제가 지금 운영을 꽤 오래, 한 5년 가까이 좀 넘게 했거든요. 늦게 했다 빨리 했다고 판단되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요. 왜냐면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고, 근데 중학교 2, 3학년 때 했는데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친구도 아주 소수는 보긴 했어요. 대신에 이런 얘기는 해요. 초등학생인데 3, 4, 5, 6학년이야. 그러면 전 무조건 하라고 해요. 우선은 해보라고요. 시기와 이 아이의 성향.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냥 무조건 해라. 취미반을 뭐 10번을 다니던 레슨을 받던 뭐든 하고 난 이유인데, 고등학교 친구가 뭐 한다면 받나 안 받나 이건 문제는 아니고, 좀 저는 솔직하게 좀 유도를 하죠. 아니야, 이렇게 취미로 해. 우리도 취미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자. 너무 솔직했죠? 그러면 이제 레슨을 할 때 보통 어느 부분 강조? 레슨을 할 때요? 뭐 초등학교 당연히 기본기, 뭐 드리블, 뭐 이런 거 부분이고, 중학교 친구들은 좀 그런데 저는 맞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람마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이 되고, 아이도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빨리 해서 이 친구한테 맞는 부분, 그리고 이미 알고 계세요? 알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훈련할 때 이게 뭐 배우고 싶어? 부모님한테 뭐 배우고 싶으세요?
라고 물어봐요.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죠. 그래서 맞춤 형식으로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 친구는 이거보단 이걸 당연히 배워야 돼, 훈련장에 살짝 그것만 넣으면 돼요. 근데 이 친구가 확실히 장단점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거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도 말하는 건데, 뭐 슈팅을 잘해, 그 슈팅을 더 잘하게끔 만들면 슈팅 마스터가 될 거고, 슈팅을 잘하는데 갑자기 드리블을 시켜, 그럼 이 친구는 드리블이 뭐 좀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, 능률이 좀 떨어질 거예요. 그래서 선수들한테 오면은 장점은 최대한 좀 쌓고 단점은 진짜 보완 정도만 해라. 저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늦게 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쌓인 상태에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프로 선수 때도 마찬가지 저한테 막 볼 마스터 뭐지 볼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뮤처 파이터 막 이러면서 막 육체적인 그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. 전 그건 정말 자신 있었어요. 뭐 헤딩하는 거나 커트하는 거나 수비력, 뭐 태클 이런 거 정말 자신 있지만 저보고 갑자기 뭐 미드필드 봐라 이러면 와 멘탈이 털려요. 프로 가서도 가끔씩 감독님들이 수비형 미드필드를 너무 시키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좀 나름 빠른 수비수라서 커버링도 좋고 앞에서 다 자르고 요소에 딱딱딱 있는데 수비는 자신은 있는데 내 빌드업 이제 시작했다, 좀 피해 다니죠. 그럴 정도로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친구들이 뭐 어떤 거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이거를 보고 혹시 보시는 분들이 레슨을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뭘 배울지부터 생각하세요.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하는지부터 판단을 하시고 와서 제가 아니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그거를 꼭 말씀해 주시면은 이미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배우셔라. 본인 자신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. 질문들 듣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 뛴다고 했는데 계속 수비수만 한다,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요? 뭐 이런 부분으로 저한테도 많이 상담을 하시고 정답을 말씀드리고 정도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너가 좋아하는 포지션을 하고 축구를 성공 못할래? 네가 포지션 바꾸고 성공할래? 무조건 선택해요. 그런데 감독님이 과연 너를 망가뜨리려고 포지션 변경을 했을까? 근데 이것도 감독님을 또 예를 들자면 팀에 희생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사실은 이 친구가 미드필드 보면 더 잘할 친구이고 하지만 뭐 팀의 이제 여건상 골키퍼가 없어, 얘는 포드야. 근데 얘는 이것도 잘하지만 얘도 잘해, 우리 팀에 대해 희생을 해줘. 그럼 얘 보고 이제 골키퍼 보라, 이런 느낌이에요. 수비수 봐라,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당히 요구하셔도 돼요. 뭐 부모님들도 보일 거고 주변에서도 보일 거고 선수들도 느낄 거고. 뭐 이건 초등학교는 아니거든요. 초등학교는 뭐 어디 포지션을 봐도 다 상관없거든요. 근데 중학교 뭐 고 3학년 고등학교 됐을 때 자기가 미드필드를 보는데 뭐 센터백도 시켜, 뭐 사이드백도 시켜, 그러면은 이거에 다 맞춰서 할 줄 아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예요. 근데 얘가 뭐 나는 공격수인데 갑자기 뭐 수비를 시켜, 그게 문제가 될까요? 전 배울 수 있거든요. 요즘엔 포드들도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수비들도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볼도 잘 차야 돼. 이제 골키퍼도 볼을 잘 차라고 하는 시대에 그거를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, 근데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팀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너가 이거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.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이가 잘하는 뭐 공격수는 좀 투입시켜 주세요라고 요구는 할 수 있죠. 요즘에 라떼는 말이지만 뭐 감독님 뭐 그런 게 있어요. 나가면 나가고 골키퍼 보면 골키퍼 보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좀 요구할 수 있죠. 아무래도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좋은 감독님들, 진짜 제대로 된 감독님들은 이 친구의 성향에 맞게 해줘요. 저도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. 자기는 윙포드를 보고 싶은데 저는 사이드백을 너무 시키고 있다. 영상을 봤어요. 넌 사백이야. 넌 사백 보는 게 더 잘해. 윙포드로 안 튀어. 이 사이드백을 보니까 너무 튀어. 너무 좋아. 본인도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. 이걸 봐야지 좀 자기가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걸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. 판단하러 오셔라. 영상을 갖고 오셔라. 공짜로도 알려드릴 수 있다. 환경이 좋은 팀과 잘하는 팀, 전술 없는 지도자? 최근 경쟁력 있는 팀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팀을 옮겨야죠. 이 감독님의 능력 자질? 부족이라고 좀 판단이. 그러면 두 개를 병행하셔야 돼요. 힘드시죠? 양자택일 해보세요.